청소년 상담사의 태도, 자질을 말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첫 번째는 전문적인 자질과 전문적인 자질은 전문성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적인 자질. 자, 인간적 자질이 있습니다. 인간적 자질은 바로 인간성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 전문성의 자질은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청소년 상담자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특성이나 청소년의 발달 과업이나 발달 과제라고도 하죠. 과업 등의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술은 상담의 기법, 상담의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갖추어졌을 때 전문적 자질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 자질이 동시에 겸비돼야 됩니다. 인간적인 자질은 태도라든지 품성, 인성 이런 것들과 연관성 있는 것이 바로 인간적 자질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적 자질의 대표적인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나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나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용기 있는 태도, 그 다음에 개방적 태도, 자, 열린 마음이라고 했었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인간적 자질과 연관성이 있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제5절로 넘어가도록 하죠. 제5절은 청소년 상담자의 상담 윤리입니다. 자, 상담 윤리 밑에 각주가 있습니다. 한국상담학회 윤리 강령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1번은 전문적 태도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정보의 보호입니다. 3번은 상담 관계입니다. 자, 여기에서 좀 잘 나오는 것이 정보의 보호의 비밀 보장이 나올 겁니다. 정보의 보호의 별표 하나, 상담 관계 나오죠? 거기에 별표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태도입니다. 전문적 능력 보겠습니다. 상담자는 상담에 대해 이론적 지식, 전문적 실습, 교수, 상담활동,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상담자는 자신의 능력 및 기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문적 기준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자신의 개인 문제, 능력의 한계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하리라고 판단될 때는 내담자의 동의를 구한 후 다른 동료 전문가 및 다른 관련 기관에 의뢰합니다. 2번 체킹입니다. 자신에게 한계가 있을 때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다른 동료나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습니다. 상담자는 자신의 활동 분야에 있어서 최신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에 참여합니다. 상담자는 윤리적인 책임이나 전문적 상담 실시에 대해 의문이 생길 때 다른 상담자나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상담자는 정기적으로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해 자기 반성과 자기 평가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신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자, 충실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꾸준히 연구, 노력하고 내담자의 성장 촉진과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바로 충실입니다. 상담자는 자신의 능력 한계나 개인적인 문제로 내담자를 적절하게 도와줄 수 없을 때에는 상담을 시작해서는 안 되며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내담자를 돕습니다. 2번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 한계로 내담자에게 도움을 주기 어려울 때는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번 상담자는 자신의 질병, 사고, 이동 또는 내담자의 질병, 사고, 이동이나 재정적 한계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하여 상담을 중단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번째, 상담자는 상담을 종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유보다도 우선적으로 내담자의 관점, 요구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내담자가 다른 전문가를 필요로 할 때는 적절한 과정을 통해 의뢰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담자는 자신의 기술이나 자료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오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해야 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내용 전문적 태도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한계가 있을 때는 다른 동료 전문가나 다른 기관에 의뢰하라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정보의 보호 들어갑니다. 첫 번째, 비밀 보장입니다. 여기 내용은 모두 다 비밀 보장 내용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시험에 잘 나올 만한 내용은 체킹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자는 사생활과 비밀 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상담 기록 및 보관을 윤리 기준에 따라 시행합니다. 또한 상담자는 상담 내용의 녹음, 기록에 관하여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기록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이 내담자에게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없고 내담자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 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러 명의 내담자를 상담하는 경우 다른 내담자와 관련된 사적인 정보는 제외를 해야 되겠죠. 제외하고 열람하거나 복사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상담자는 상담과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내담자의 직접적인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상담자는 내담자 개인 및 사회에 임박한 위험, 동그라미요, 위험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등의 비밀 보호의 예외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끊어요. 내담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의 개인이나 단체에게 상담 기록을 공개하거나 전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담자 개인에게 위험이 임박했다 또는 사회의 위험에 임박했다라고 판단되는 등 이러한 내용은 비밀보장의 예외사항입니다. 비밀보장의 예외사항은 뒤에 나오니까 그때 봐도 됩니다. 두 번째, 집단 및 가족 상담의 비밀 보장입니다. 상담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시작할 때 비밀 보장의 중요성과 한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상담자는 가족 상담을 할 때 각 개인의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와 그 비밀 보장을 유지해야 할 의무와 관련해서 참여한 모든 사람들, 가족원들이라 하죠. 모든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구하고 그 동의 사항을 문서에 기록합니다. 상담자는 자발적인 동의 능력이 불가능하거나 끊어요. 미성년자인 내담자를 상담할 때 부모나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세 번째,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인 동의 능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입니다. 이런 내담자를 상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부모나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겠죠. 그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전자정보의 비밀 보장 들어갑니다. 상담자는 컴퓨터를 사용한 자료 보관의 장점과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기록이 전자정보의 형태로 보존되어 제3자가 내담자의 동의 없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을 때 적절한 방법을 통해 내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담자는 컴퓨터, 이메일, 팩스밀리, 전화, 음성 메일, 자동 응답기 그리고 다른 전자 테크놀로지를 사용해 정보를 전송할 때에는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의를 당연히 기울여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비밀 보장의 한계입니다. 그 자리에 별표입니다. 시험 문제는 비밀 보장의 한계가 잘 나오더라고요. 상담자는 상담 시작 전이나 상담 과정 중에 내담자에게 비밀 보장의 한계를 수시로 알려야 합니다. 수시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한 번 알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수시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수시로 알리고 비밀 보장이 불이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주지시킵니다. 양가로 2번 별표.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 2, 3, 4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외사항입니다.
묶어서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자는 아래와 같은 상담자 개인 및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매우 조심스러운 고려 후에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적정한 전문가 사회당국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 예외입니다. 1번 내담자의 생명이나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비밀보장 안 되겠죠. 2번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비밀보장 안 되겠죠. 세 번째, 내담자가 심각한 학대를 당하고 있다면 비밀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들어갑니다. 상담자는 만약 내담자에 대한 상담이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에 의한 지속적인 관찰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러한 집단의 존재와 구성을 내담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사적인 정보 공개가 요구될 때 오직 기본적인 정보만을 공개합니다. 더 많은 사항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사적인 정보의 공개에 앞서 내담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상담자는 비밀보장의 예외 및 한계에 관한 타당성이 의심될 때에는 다른 전문가나 지도감독자, 슈퍼바이저가 되겠죠. 지도감독자, 그 다음에 학회 윤리위원회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자, 비밀보장의 예외는 중요하니 노트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상담학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윤리강령에 나오는 예외, 비밀보장의 예외는 시험 문제에서 많이 거론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생명이나 내담자 생명입니다. 내담자 생명이나 사회안전 위협입니다. 내담자 생명의 위협이나 사회 안전의 위협이 있을 때는 비밀보장이 예외가 됩니다. 두 번째,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있다.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비밀보장이 예외가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심각한 학대를 내담자가 당하고 있습니다. 내담자가 심각한 학대 당한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적으로 정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럴 때는 비밀보장이 예외가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잘 나오더라고요. 자, 상담관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중관계입니다. 그 자리 별표. 자, 다중관계, 이중관계라고도 합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죠. 1번,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인식하고 내담자에 대한 존중감을 유지하며 내담자를 이용하여 상담자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활동 및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상담자는 상담 전에 상담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담의 목표, 기술, 규칙, 한계 등에 관해서 내담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3번 별표. 상담자는 객관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중관계, 즉 이중관계를 피해야 합니다. 단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 그 자리 밑줄,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 상담자와 내담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경우와 그에 대한 자문이나 감독이 병행될 때는 상담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에서 슈퍼비전이나 컨설테이션, 자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이러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서. 상담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와 상담실 밖에서 사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다중관계를 피하는 것이죠.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상담료 이외에 어떠한 금전적, 물질적 거래관계도 맺지 않습니다. 다중관계를 피하는 것입니다. 성적 관계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와 어떤 형태의 성적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었거나 유지하는 경우 상담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상담자는 상담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최소 2년 내에는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상담자는 상담 종결 이후 2년이 지난 후에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우에도 이 관계가 척취적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담자는 성적 유인, 신체적 접근 또는 성적인 성격을 지닌 성적 위협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를 알게 되거나 듣게 되었을 때 묵과하지 않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실력 따지기 내용 보겠습니다. 상담 윤리에 비밀 유지 및 노출이 있습니다. 비밀 유지의 반대가 비밀 노출. 비밀 노출은 바로 비밀 보장의 예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가로 2번에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비밀 보장은 상담자의 윤리적 의무이지만 제한이 가능한 절대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윤리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밑에 나오죠? 형광펜으로 밑줄 윤리적 상대주의. 비밀 보호의 의무는 내담자의 가족과 동료에 대해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비밀 유지 예외 사항을 보겠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담자의 상담과 치료에 관여한 상담자와 의사, 이들의 업무를 도운 보조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자가 이 내담자를 도운 데 있어서 다른 전문가분들이 계시는 거죠. 이럴 때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비밀 노출을 허락한 대상에게는 비밀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를 대신해서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리인이나 후견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동의를 얻은 경우 비밀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전문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슈퍼비전의 경우 비밀을